서준호와 김지은 부부의 삶은 서울의 번화한 도심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어요. 준호는 건축 사무소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지은이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오늘도 화이팅. 지은이 웃으며 잔을 건네면 준호는 그 미소에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은은 마케팅 회사에서 고급 브랜드 캠페인을 다루는 전문가였고 준호는 그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째. 아이는 없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었어요. 주말에는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처음엔 그걸 단순한 피곤함으로 치부했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도면을 고치다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익숙한 집안 공기와 달랐죠. 부드러운 비누향 대신 진한 샌다루드 나무 냄새가 섞인 고급스러운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시가 연기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그 뉘앙스가 소파 쪽에서 특히 강했어요.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 냄새 뭐지? 혼자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아 쿠션을 만져봤어요. 쿠션 천에 그 향이 배어있는 듯 했어요. 지은은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였고 준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어요. 그 향은 불쾌하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편했어요. 지은이 돌아오자 준호는 집안에 새로운 냄새가 나. 네가 새 향초 켰어?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코트를 벗으며 아, 그거? 회사에서 받은 샘플 향수야. 클라이언트 미팅할 때 써봤어. 강아지?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설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침실로 가보니 그곳은 평소처럼 깨끗하고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거실만 그 향으로 물든 것 같았죠.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 기대 TV를 보다가 다시 그 냄새를 맡았어요. 지은이 옆에 앉아 이 향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왜 소파에만 이렇게 강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다시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은이 커피 마실래? 하고 부르며 웃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그 냄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집안 냄새가 바뀌면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 하고 물어봤지만 동료는 그냥 새 가구 샀나 보지 라고 가볍게 넘겼어요. 준호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떼서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다시 그 향이 반겼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느껴졌죠. 소파 쿠션을 들춰보니 먼지가 아니라 그 향에 원천이 스며든 듯한 트레이스가 보였어요. 준호는 쿠션을 세탁기에 넣으려 했지만 지은이 왜 그래? 더러워? 하고 물었어요. 아니, 그냥 청소하려고. 준호가 대답했죠. 지은은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며 쿠션을 빼앗아 갔어요.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됐어요. 준호와 지은은 집에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먹었어요. 지은이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며 요즘 일 어때? 하고 물었죠. 준호는 바쁘지. 새 프로젝트 들어왔어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 있다가 쿠션 아래로 손을 넣어보니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은색 커프스 버튼이었어요. 고급 자동차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남성적인 디자인의 물건이었죠.
준호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중얼거리며 지은에게 보여줬어요. 지은아, 이 커프스 버튼 봤어? 소파 아래에 끼어 있었어. 지은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더니 아, 그거. 지난주에 클라이언트가 집에 와서 미팅했어. 여자분이었는데 아마 그분 거일 거야. 내가 청소할 때 놓쳤나 봐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여자분이 이런 남성적인 걸?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에는 아, 그래? 라고만 했어요. 그 커프스 버튼을 주머니에 넣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가 흐려 보였어요. 지은은 더 먹을래? 하고 물었지만 준호의 식욕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 후로 준호는 그 커프스 버튼을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봤어요. 로고를 만지작거리며 이게 정말 여자 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은과의 저녁 시간은 여전했지만 준호의 시선은 자꾸 소파로 향했어요. 한 번은 지은이 출장 간 날 준호가 혼자 집에 있자 그 향이 여전히 공기를 맴돌았어요. 그는 소파를 청소기로 밀고 쿠션을 뜯어 세탁했어요.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에 그 향이 섞여 나왔죠.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준호가 혼자 투덜거렸어요. 지은이 돌아온 날 소파 청소했어. 냄새가 좀 나서 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고마워. 나도 느껴지긴 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어요. 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저녁. 준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지포 라이터를 발견했어요. 금도금된 고급스러운 물건으로 안쪽에 작은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지은도 마찬가지였죠. 라이터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보니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이게 우리 집에 왜 있지?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지은이 샤워 중이었고 준호는 라이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지은이 나오자 이 라이터 내 거야? 테이블에 있었어.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머리를 말리며 아, 그거? 청소할 때 나온 건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손님이 두고 간 거겠지. 라고 가볍게 말했어요. 준호는 손님? 누구? 하고 물었지만 지은은 회사 사람. 일 이야기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라이터를 생각했어요. 지은의 숨소리가 고르자 그는 일어나 라이터를 서랍에 넣었어요. 커프스 버튼 옆에 나란히 놓인 그 물건들이 준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사건들이 쌓였어요. 매일 퇴근 후 그 향을 맡는 게 습관이 됐죠. 한 번은 지은의 옷에 그 향이 배어 있는 걸 느꼈어요. 준호가 포옹하며 오늘도 그 프로젝트?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응, 박태영 씨 쪽이야. 까다로워서 라고 대답했어요. 박태영. 준호는 그 이름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회사 고객 중 하나였죠. 부동산 개발자로 유명한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준호는 사무실에서 박태영의 파일을 슬쩍 봤어요. 사진 속 그는 세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어쩐지 그 커프스 버튼과 어울릴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 준호가 일찍 퇴근해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 그 향이 강하게 퍼졌어요. 소파 쿠션이 살짝 어그러져 있었고 바닥에 가벼운 신발 자국이 보였어요. 준호는 그 자국을 닦으며 누가 왔었나 생각했어요. 지은이 돌아오자 오늘 손님 있었어? 하고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 왜? 라고 반문했어요. 준호는 그냥 이라고만 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요리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준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또 한 번 지은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태영이라는 이름과 오늘 좋았어.
내일 또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준호는 보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은이 누구야? 하고 물으니 아무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준호는 점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지은을 안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향, 커프스 버튼, 라이터, 메시지. 이 모든 게 연결되는 듯 했어요. 준호는 출근길에 지은의 회사 근처를 일부러 지나며 그녀의 일상을 상상했어요. 정말 일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커져만 갔어요. 어느 주말 준호가 집안을 대청소했어요. 소파 아래, 테이블 서랍, 지은의 가방까지. 그러다 가방 주머니에서 작은 향수병을 찾았어요. 그 향의 샘플이었죠. 준호는 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지은이 그거 왜 만져? 하고 물었지만 준호는 그냥 이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왜 숨겼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준호의 일상이 변했어요. 매일 집안을 확인하고 지은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박태영이라는 이름이 자꾸 맴돌았죠. 준호는 회사에서 그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그 향은 이제 준호의 악몽이 됐어요. 매일 아침 지은이 출근한 후 거실을 맴돌며 냄새를 확인했어요. 한 번은 지은의 코트에 그 향이 강하게 배어 있었어요. 준호가 오늘 미팅 많았어?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응, 태영 씨랑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어느 저녁 준호가 소파에 앉아 지은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오자 그 향이 함께 들어왔어요. 지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그 냄새. 준호는 피곤해? 하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누구와 함께 있었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 응, 일찍 자자. 라고 말하며 키스했어요. 준호는 받아들였지만 눈을 감아도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는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는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대신 그 커프스 버튼과 라이터를 손에 쥐고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시작인가? 준호가 혼자 속삭였어요. 지은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준호의 세상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날 준호가 사무실에서 박태영의 연락처를 봤어요. 전화번호를 메모했지만 아직 뽀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박태영 씨, 우리 회사 고객이잖아. 네 프로젝트랑 관련 있어?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응, 협업 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 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번 환기에도 청소에도. 준호는 결국 그 향수를 검색해 봤어요. 고급 니치 퍼퓸으로 남성용이 많았어요. 지은이 왜 이런 걸?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의심은 그렇게 점점 커져갔어요. 작은 흔적들이 모여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준호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어요. 지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뭘까? 준호는 아직 모르지만 그 시작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지은의 등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향기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그는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그 샌다루드와 씨가 같은 향. 어디서 맡아본 적 있었던가? 회사 연말 파티에서였어요. 그때 박태영 씨가 준호의 사무소 대표와 대화하던 중 가까이 다가가 인사했을 때 그 향이 났었죠. 박태영은 부동산 개발자로 유명한 사람, 돈 많고 세련된 스타일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준호는 그 기억을 더듬으며 핸드폰으로 박태영의 사진을 검색해 봤어요. 사진 속 그는 고급 슈트를 입고 손목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 커프스 버튼도 그런 스타일이야. 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은이 부엌에서 준호야, 커피 마실래? 하고 부르자 그는 핸드폰을 서둘러 끄고 응, 고마워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사무실에 앉아서도 박태영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은의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 준호는 컴퓨터로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어요. 박태영의 프로젝트 파일에 지은의 회사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는 파일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의심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멈췄어요. 집 문은 디지털 잠금 장치였죠. 스마트폰 앱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 출근한 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앱을 열어봤어요. 로그를 스크롤하며 최근 기록을 봤죠. 평소엔 아침에 지은이 나가고 저녁에 준호가 들어오는 시간만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6시 15분에 문이 열렸고 6시 50분에 닫혔어요. 그 시간은 준호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시간이었죠. 그는 더 내려가 봤어요. 수요일에도 똑같아요.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3, 4번 정확히 그 시간대에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누가? 그는 앱을 확대하며 다시 확인했어요. 지은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보통 7시 이후였어요. 이 로그는 지은이 집에 없는 시간에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었죠. 그는 앱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가 흐려 보였어요. 지은이 돌아오자 준호는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하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그 로그가 맴돌았어요. 지은은 피곤해. 샤워하고 올게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로그를 다시 열어봤어요. 이번 달만 해도 10번 넘게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는 로그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다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디지털 문 잠금 로그 신뢰할 수 있어? 동료가 당연하지. 우리 집도 그거 쓰는데 오류 거의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집에 누가 오는 것 같아. 문이 이상하게 열린 적 없어? 지은은 칼을 내려놓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사는 집인데 누가 와? 준호가 그냥 느낌이 좀 하자. 지은은 한숨을 쉬며 준호야,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지은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짜증이 느껴졌죠. 미안. 그냥 물어본 거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지은은 등을 돌리고 요리를 계속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지은의 등을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 생각했어요. 지은은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준호의 조사는 점점 깊어졌어요. 주말에 지은이 쇼핑 나간 틈을 타서 그는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앱을 열어보니 카카오톡이 눈에 띄었어요. 최근 대화방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3개의 오래된 채팅방만 남아있었고 읽지 않은 메시지도 하나도 없었어요. 준호는 스크롤을 내려봤지만 지난달 메시지조차 지워져 있었죠.
이게 왜 이렇게 깨끗하지? 그는 대화방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친구와의 채팅은 평범했지만 클라이언트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박태영의 이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으로 갔어요. 그 컵 푸스 버튼과 라이터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지은이 돌아오자 준호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TV를 켰어요. 지은이 쇼핑 재미있었어. 네, 선물도 샀어. 라고 말하며 가방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왜 메시지를 지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중에 준호는 다시 문로그를 확인했어요. 또 오후 6시 15분에 문이 열렸고 6시 50분에 닫혔어요. 그는 그 시간에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입구를 지켜봤죠. 6시 20분쯤 검은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태영이었어요. 세련된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시 45분쯤 박태영이 다시 나와 차에 탔어요. 준호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 일찍 왔네? 하고 웃으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응, 피곤해서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지은에게 냄새도 그렇고 하고 다시 말을 꺼냈어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그 소리야? 준호야, 너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냐? 왜 자꾸 의심해? 나처럼 사는 사람인데 네가 호각 모르고 사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자. 지은이 그냥. 내 눈빛 봐. 나를 낯선 사람처럼 봐. 호각 모르고 산다고? 너 때문에 피곤해. 라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충격받았어요. 지은의 태도에 죄책감이 아니라 화가 느껴졌죠. 그는 미안이라고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그 후로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사무실에서 박태영의 일정을 확인해 봤어요. 그의 미팅 스케줄이 지은의 출장과 겹치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지은이 오늘 늦게 올게. 미팅 있어.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준호는 집에 혼자 앉아 문로그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6시 15분 문이 열렸어요. 그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6시 50분 문이 닫혔어요. 지은은 8시에야 돌아왔어요. 미팅 길어졌어. 지은이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누구랑 미팅이었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 바꿨지?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지 않았고 저녁에 대화도 줄었어요. 한 번은 준호가 우리 주말에 데이트할까? 하고 제안했어요. 지은은 바빠.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그 말에 박태영의 이름이 스쳤어요. 그는 회사 파티에서 만난 박태영의 향수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 향이 집 안 소파에 배어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는 온라인으로 그 향수의 브랜드를 검색해 봤어요. 박태영이 자주 쓰는 니치 퍼퓸이었죠. 그는 검색 결과를 저장해 두었어요. 또 다른 날, 준호가 지은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녀의 코트에 그 향이 강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는 코트를 들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지은이 들어오자 내 코트에 냄새가 나. 하고 말했어요. 지은은 짜증을 내며 회사에서 맡은 거야. 왜 자꾸 그래? 라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미안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박태영의 향수잖아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은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핸드폰을 서둘러 끄고 잘래?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 그녀의 등을 보며 카카오톡 메시지가 지워진 이유를 생각했어요. 숨기는 게 있어. 준호의 조사로 인해 부부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준호의 시선을 피했고 준호는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준호가 박태영 씨 요즘 어때? 하고 물었어요.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왜? 네가 왜 그 사람 물어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준호가 그냥 회사 고객이니까. 하자. 지은은 내가 왜 신경 써? 너 일이나 잘해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는 혼자 앉아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지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로그를 다시 확인했어요. 또 그 시간에 문이 열렸었어요. 그는 핸드폰에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어요. 스크린샷, 사진, 메모. 하지만 아직 지은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은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준호가 오늘 일찍 올게 하고 말하자 그녀는 마음대로 해. 나 바빠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출근길에 그 말을 곱씹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소파 쿠션이 다시 어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쿠션을 바로잡으며 그 향을 맡았어요. 여전했어요.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준호는 그녀의 가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안쪽에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금도금된 펜, 박태영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거였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가방을 닫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이 나오자 내 가방에 펜이 있었네 하고 말했어요.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클라이언트 선물이야. 왜 만져? 라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그냥 봤어 라고 했지만 지은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의심 많아? 나랑 살기 싫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니야 라고만 대답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는 지은의 조작을 느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지워진 건 우연이 아니었죠. 문로그도 지은이 앱을 확인하지 않는 척했지만 준호는 그녀가 핸드폰으로 로그를 보는 걸 목격했어요. 한 번은 지은이 문 잠금 앱 업데이트해야 해 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준호는 그게 로그를 지우려는 수작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모든 백업을 해두었어요. 박태영의 향수, 문로그, 지워진 메시지, 코트 냄새, 가방 속 펜. 이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서자 지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지은이 말했어요.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이야기?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가 집안 변화에 대해. 하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 그 소리. 준호야, 너 정말 문제 있어. 나한테 왜 그래? 네가 호감 모르고 사는 거지. 나처럼 충실한 사람인데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태도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는 미안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그는 박태영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팔로우했어요. 그의 포스트에 지은의 회사 이벤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 지은과 박태영이 가까이 서 있었죠. 준호는 그 사진을 확대하며 보았어요.
지은의 미소가 밝았어요. 그는 사진을 저장해 두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박태영 씨 소셜 봤어. 내 사진도 있네 하고 말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게 왜? 일 때문이야.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반응이 증거였어요. 지은의 조작은 점점 드러났어요. 그녀는 준호의 시선을 피하며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한 번은 샤워 중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준호가 슬쩍 보니 태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지 않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은이 나오자 누구야?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회사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거짓말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준호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지은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결심이 섰어요. 문 로그를 인쇄해 두었고 향수병을 사진 찍어 두었어요. 지은의 가방 속 펜도 몰래 찍었어요.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지은은 여전히 집안을 맴돌며 준호야.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늦었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비 오는 밤, 준호가 소파에 앉아 로그를 다시 봤어요. 또 그 시간에 문이 열렸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박태영의 차를 상상했어요. 지은이 방에서 나오며 잘래? 하고 물었어요. 준호는 응, 이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의심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그 앱을 켜놓고 그 시간대를 다시 확인했죠. 또 6시 15분에 문이 열렸고 50분에 닫혔어요. 박태영의 검은 세단이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지은이 방에서 나오며 준호야, 잘래? 피곤할 텐데 하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곧 갈게 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감아도 그로그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지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슴을 조이는 압박감이었죠.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진짜 증거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지은에게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 가래. 부산 쪽 프로젝트 때문에 내일까지 다녀올게. 지은은 커피를 따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준비 다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응, 어제 저녁에 연락 왔어. 짐은 회사에서 챙길게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휴가를 신청한 거였어요. 사무실에 전화해서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지은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지은이 출근한 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커프스 버튼과 라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는 그 물건들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제 끝내야 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확인했어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였죠. 배송이 도착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어요. 카메라는 손톱만한 크기로 무선 연결이 가능했어요. 그는 거실의 공기 청정기 안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공기 청정기 덮개를 열고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했죠.
렌즈가 소파 쪽을 향하게 했어요. 이게 잘 작동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앱을 연결해 봤어요.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으로 자신의 서재로 갔어요. 그곳은 준호의 작업 공간으로 설계 도면과 책들이 가득했어요. 그는 책상 아래에 녹음기를 붙였어요. 작동 버튼을 누르니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어요. 이제 기다려보자. 준호가 속으로 말했어요. 지은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카페로 나가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는 지은의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렌터카를 빌려서였죠. 지은이 건물에서 나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지은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았어요. 준호의 차가 그 뒤를 쫓았죠. 택시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지? 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로 박태영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죠. 준호는 멀찍이 주차하고 지은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녀는 헬멧을 쓰고 공사 현장 안으로 사라졌어요. 준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죠. 그는 계단으로 몰래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펜트하우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은과 박태영이 서 있었어요. 박태영이 지은의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했어요. 지은이 웃으며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여기 안전해? 공사 중인데 지은이 속삭였어요. 박태영이 내 건물이야. 아무도 안 와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들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려 핸드폰이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 찍었어요. 그들의 몸이 얽히는 장면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녹화를 마쳤어요. 그는 조용히 내려와 차로 돌아갔어요.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며 영상을 확인했어요. 선명했어요. 증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컴퓨터에 영상을 백업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 출장 어땠어? 하고 물었지만 준호는 피곤해. 일찍 자자라고만 대답했어요. 다음 날 그는 다시 휴가를 연장했어요. 프로젝트가 길어졌어. 지은에게 말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앱을 켜서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문이 열렸어요. 화면에 지은과 박태영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키스했어요. 박태영이 지은의 목을 핥으며 오늘도 빨리 끝내자. 그놈 올 시간 다 됐어. 라고 말했어요. 지은이 웃으며 걱정 마. 출장 갔대.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들은 옷을 벗고 소파에서 몸을 섞었어요. 카메라는 모든 걸 찍었어요. 박태영이 일어나며 이 집 내 남편 거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더 자주 쓰네. 라고 웃었어요. 지은이 그러게. 준호는 몰라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녹화를 저장하고 서재로 갔어요. 녹음기를 꺼내 파일을 재생했어요. 녹음 파일이 시작되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가 요즘 이상해. 냄새 맡고 물건 찾고 박태영의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그놈이? 개바보야. 아무것도 모를 텐데. 지은이 맞아. 이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자주 쓰지. 라고 말했어요. 박태영이 걱정 마. 그 새끼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 알아. 그냥 계속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재생을 멈추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개바보야.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그는 파일을 여러 번 들었어요. 매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준호는 카메라 앱을 다시 열었어요. 오후 시간에 지은과 박태영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카메라는 거실만 찍었지만 녹음기가 모든 걸 잡았어요. 박태영이 이 방, 내 남편 작업실이야? 도면 좀 봐봐. 라고 말했어요. 지은이 웃으며 준호가 그린 거야. 건축가잖아. 박태영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설계? 웃기네. 수준 떨어지네.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써. 지은이 그러게. 너처럼 돈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지. 라고 맞장구 쳤어요. 박태영이 도면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새끼, 자기 방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줄 알면 기절할 텐데. 지은이 상상도 못할 걸,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녹음을 들으며 이를 갈았어요. 그의 공간, 그의 도면을 그들이 만지고 비웃다니.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준호는 그날 저녁, 지은이 돌아오자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은이 출장, 언제 끝나? 하고 물었어요. 준호가 내일 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밤에 그는 컴퓨터에 모든 파일을 모았어요. 영상 녹음, 로그.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는 다시 따라갔어요. 지은이 또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들었어요. 문 밖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했죠. 박태영이 준호 그놈 출장 갔대? 편하네. 지은이 응. 멍청해서 다행이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집에서 카메라를 확인하니 그들이 다시 서재에 있었어요. 박태영이 도면을 찢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쓰레기, 버려. 지은이 웃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매일 오후 그 시간에 그들이 왔어요. 카메라는 소파에서의 장면을, 녹음기는 서재에서의 대화를 잡았어요. 박태영의 개바보야라는 말이 매번 재생될 때마다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지은의 우리가 더 자주 써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출장 핑계로 며칠 더 집을 비웠지만 실제로는 근처 호텔에 머물며 앱으로 지켜봤어요. 한 번은 지은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박태영이 왔어요. 그들은 서재에서 도면을 보며 웃었어요. 준호가 이걸 그렸대? 재능 없네. 박태영이 말했어요. 지은이 그러게. 너처럼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호텔 방에서 그걸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또 다른 날, 준호가 몰래 집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소파에 있는 동안 그는 뒷문으로 들어와 서재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녹음만 확인했어요. 박태영이 이 집, 곧 내 거 될지도 몰라. 네가 이혼하면 지은이 그럴까? 준호는 포기 안 할 텐데 박태영이 포기하게 만들지. 개처럼 나고 말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차가워졌어요. 사랑했던 지은이 이제 적처럼 느껴졌어요. 박태영의 웃음소리가 악몽이었어요.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파일을 USB에 담아 들고 갔죠. 이혼 소송이에요. 증거 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지은을 보니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 요즘 왜 그래? 멀어진 것 같아 하고 물었어요. 준호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그는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개바보야. 그 말이 반복됐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 슬픔이 아니라 결이었어요. 그의 공간을 침범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다시 따라갔어요.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은 창가에 서서 키스했어요. 준호가 문 밖에서 찍었어요. 박태영의 손이 지은의 등을 더듬었어요. 준호 그놈 출장 자주 가네. 지은이 덕분에 편해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영상을 저장하고 돌아왔어요. 집에서 카메라를 보니 그들이 서재에 앉아 도면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디자인 구려. 박태영이 웃었어요. 지은이 맞아. 너가 고쳐줄까? 라고 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증거가 불가피하게 쌓였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대면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호텔에서 밤을 보내며 파일을 정리했어요. 녹음, 영상,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은의 배신, 박태영의 조롱. 그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반격할 때였어요. 준호는 호텔 방에서 밤새 파일을 정리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영상과 녹음 파일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죠. 지은의 웃음소리, 박태영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재생됐어요. 개바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호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가 그친 서울거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 해. 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작은 검은 USB가 그의 손바닥에 놓여 있었죠. 그 안에 지은의 배신과 박태영의 오만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에게 오늘도 출장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의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 글자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계획에 쏠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은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 토스트를 구워주며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대 하고 물었어요.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응, 본사에서 큰 모임 있어. 저녁 늦게 끝날 거야. 박태영 씨 쪽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아, 그래? 그럼 나도 늦게 올게. 회사 일 마무리해야 해.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네가 기다리는 건 그 미팅이 아니지 생각이 스쳤어요. 그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왔어요. 지은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 차에 앉았어요. 렌터카 안에서 아파트 입구를 지켜봤어요. 오후가 되자 익숙한 검은 세단이 나타났어요. 박태영이 차에서 내려 헬멧도 없이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6시 10분. 곧 지은의 택시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따라갔어요. 계단으로 올라가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골랐어요. 지금이야, 준호가 속으로 말했어요. 문을 열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박태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상체는 맨살이었지만, 아니, 그건 준호의 새 셔츠였어요. 지난주에 산 흰색 면 셔츠, 아직 태그도 안 뗀 거였죠. 박태영이 그걸 입고 있었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문소리에 지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야?
왜? 일찍 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태영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어요. 아, 준호 씨. 미팅 끝났어요? 일찍 오셨네. 그의 미소가 비아냥거림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미팅? 그 미팅은 없었어. 그냥 집에 오고 싶었지. 준호가 말했어요. 박태영이 셔츠 단추를 잠그며 그럼 같이 마실래요? 와인 한 잔 어때? 하고 물었어요. 지은은 잔을 내려놓고 준호 쪽으로 다가왔어요. 준호야, 이건 오해야. 태영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 그녀의 손이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오해? 그 셔츠 내 거잖아. 태그 아직 붙어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박태영의 웃음이 멈췄어요. 아, 이거? 지은 씨가 주길래.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앉아. 볼 게 있어. 그는 TV를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펜트하우스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지은과 박태영이 키스하고 옷을 벗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지은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떨었어요. 박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호는 몰라. 박태영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놈이? 개바보야. 아무것도 모를 텐데.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그는 중얼거렸지만 준호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들을 봤어요. 이제 알겠어? 문로그, 카메라, 녹음. 다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어요. 지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실수였어.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요. 박태영이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이건 장난이야? 나 갈게. 하지만 준호가 그의 앞을 막았어요. 가지마. 아직 할 말 있어. 준호는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너 이 집의 냄새를 바꿨어. 그 샌다루드와 시가향. 익숙한 공간에 낯선 침입자처럼. 하지만 그 냄새, 그리고 네가 속임수로 쌓아 올린 모든 게 결국 사라질 거야. 지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야, 제발. 그녀가 속삭였어요. 박태영이 이게 다 뭐야? 소송 걸 텐가? 하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 그 이상이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보냈어요. 박태영의 회사 HR 부서로 그의 상사들에게. 이제 내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야. 박태영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감히.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준호가 움직이지 마. 이미 보내졌어. 라고 말했어요. 지은이 일어나 준호야. 가족한테는 말하지 마. 하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가족 그룹 채팅에 파일을 올렸어요. 지은의 부모, 준호의 부모.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박태영이 문을 열고 달아났어요.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 해?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는 네가 시작했잖아. 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밤 준호는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지은은 거실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는 문을 잠갔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의 아버지로부터 힘내라. 박태영의 회사에서 즉시 반응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박태영의 스캔들이 떠올랐어요. 부동산 개발자 불륜 의혹으로 조사. 그는 큰 계약을 잃었어요.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 소송 부탁해요.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물건을 챙겨나갔죠. 준호는 집안을 청소했어요. 소파 쿠션을 버리고 새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그 향이 사라지자 집이 다시 익숙해졌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이제 내 거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지은은 울며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은 그의 명의로 남았어요. 그는 팔지 않았어요. 대신 새 가구를 들여놓고 서재를 정리했어요. 찢긴 도면을 새로 그렸어요. 박태영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프로젝트가 중단됐죠. 준호는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동료들이 요즘 밝아 보이네 하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집 안에는 다시 부드러운 비누향이 스며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 마시고 출근길에 한강을 보며 걸었어요. 지은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대요. 박태영은 소송에 휘말려 재산을 잃었어요. 준호는 친구와 만나 맥주를 마셨어요. 이제 괜찮아? 친구가 물었어요. 준호가 응, 이제 새로 시작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새 쿠션이 부드러웠어요. 그는 TV를 켜고 영화를 봤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꿈에서 그 향이 스쳤지만 깨어나니 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좋아, 그는 웃었어요. 어느 주말 준호는 집안을 다시 꾸몄어요. 벽에 새 그림을 걸고 서재에 새 책장을 놓았어요. 옛 도면을 정리하며 박태영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박태영 프로젝트 대신 네가 맡아. 상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지은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했지만 자유로웠어요. 그는 핸드폰을 보고 가족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건강 챙겨 라고 보냈어요. 준호가 네,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새 시작.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집안이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편안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카페에서 옛 동료를 만났어요. 지은 소식 들었어? 힘들대. 동료가 말했어요. 준호가 그래? 나랑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그 향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준호의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 프로젝트를 그리며 웃었어요. 이제 내 거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끝.